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파트는 물에 관련된 파트거든요. 같이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H2O 분자 사이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가와 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과 얼음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를 보니까 얘가 바로 이제 액체 상태인 물의 결합 모형이 되겠고요. 나를 보니까 지금 육각형의 수소결합이 전부 다 4개의 수소결합을 모두 하고 있는, 물 한 분자당 4개의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죠. 육각형의 빈 공간 때문에 물일 때보다 얼음이 되면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얼음의 분자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가는 얼음이니? 아니요, 물입니다. 기억은 수소결합이니? 그쵸. 수소와 산소 사이에 요 인력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따라서 기억은 수소결합이 맞습니다. 자, 밀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이야. 나가 가에서보다 크니라고 물었는데요. 물이 어는 과정, 즉 상태 변화를 해도 물의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가가 나가 될 때는 부피가 증가한단 말이야. 따라서 밀도는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나의 밀도가 가보다는 작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만 맞는구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그림 가는요. 얼음에서 분자 사이 결합 모형을 나와 다는 1기압에서 같은 부피의 4도씨와 50도씨의 물을 아크릴판에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의 모형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가는 얼음에서의 결합 모형, 여기서의 기억 결합은 뭘까요? 바로 수소 결합이겠죠. 그치? 자, 그리고 나와 다를 보니까 온도가 서로 다르네. 4도씨에서의 물은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좀 이 동그란 구형이 조금 뭔가 옆으로 퍼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즉 이렇게 물을 아크릴판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물 분자 사이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 보니까 얘는요 구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있어요. 이런 거를 표면 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 수소 결합이 약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표면 장력이 작아집니다. 표면 장력이 클수록 구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표면 장력이 작아지면 구형을 이루기 좀 어렵겠죠? 그러면서 얘는 표면 장력이 작아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분자당 기억의 결합의 평균 개수는 얼음에서가 물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얼음은요 모든 분자가 4개의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물 분자는 1개의 수소결합부터 4개의 수소결합까지 여러 가지의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보다 얼음에서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g의 부피는 이라고 불렀어요. 1g당 부피. 선생님이 늘 설명하지만 x당 y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오면 우리는 요거를 x분의 y로 해석을 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1g당 부피. 1g당 부피라는 말은 g분의 리터를 의미하죠. 요거는 밀도의 역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질량분의 부피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밀도의 역수니까 즉 1g당 부피는 4도씨의 물이 0도씨의 얼음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보니까 얘의 4도씨라고 하는 건 0도씨면 얼음이 되면 우리가 부피가 증가하잖아, 그지? 부피가 증가해요. 그리고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작아진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우리가 밀도 같은 경우는 0도씨의 얼음보다 4도씨의 물이 더 큽니다. 근데 얘는 밀도의 역수잖아? 그러면은 0도씨의 얼음이 1g당 부피는 더 크겠죠? 그래서 4도씨의 물이 0도씨의 얼음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물의 표면 장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겠죠? 구형을 이루면 이룰수록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림 가는 오타네요. 그림 가는 겨울철에 표면에 언 호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A, B, C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0도씨의 얼음, 현재 얼음이 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C는 지금 밀도가 제일 커서 밑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했죠.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물의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0도씨에서 물에서 얼음이 될 때 밀도가 쫙 감소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질량이 똑같은데 지금 수소결합을 형성하면서 4개의 수소결합이 빈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부피가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값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밀도가 조금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는데, 자,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냐면, 온도가 내려가면, 자, 여기 보면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때, 반대로 설명하자. 이렇게 해야겠다. 자, 그럼 다시. 자, 얼음이, 마이너스 4도씨의 얼음이 0도씨가 될 때 지금 보면은 밀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열팽창. 온도가 올라가면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얼음이 물이 될 때 갑자기 밀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수소 결합이 해체되기 때문이죠. 수소 결합의 해체. 원래 수소결합에 4개의 수소결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 공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육각형의 모양에. 근데 이제 얼음이 물이 되면서 수소결합이 해체가 되니까 우리 부피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밀도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여기 4도씨가 될 때까지는 또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는 왜 밀도가 증가할까? 바로 이때는요, 우리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도 증가하지만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는데, 얘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밀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깨어지지 않은 수소결합들이 있어요. 그러한 수소결합이 해체되는 효과가, 수소결합이 해체되는 효과에 의해서 부피가 감소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밀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 밀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의 물은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는 보면은 밀도가 지금 0도씨의 밀도가 제일 작고요. 4도씨의 밀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이 없겠죠. 그래서 위에부터 얼게 되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물 한 분자당 평균 수소결합 수는요, A랑 C를 비교하고 있어요. A랑 B를 비교하고 있죠. 자, 보면은 당연히 얼음일 때는 4개의 수소결합 모두 하고 있습니다. 물 한 분자당. 따라서 수소결합 수는 얘는 4개, 얘는 1개에서 4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A가 더 크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물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C랑 B를 비교하고 있네요. 자, 지금 보니까는 C의 부피, 얘의 부피 비교해 보면요, 밀도가 얘가 더 크잖아. 밀도가 크다는 거는 A의 B의 부피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따라서 평균 거리는 B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틀렸죠? 답은 니은만 맞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그림 가는 물 분자와 관련된 결합 모형을 나는 1기압에서 H2O의 1g의 부피를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억. 0도씨에서 얼음이 융해되면 분자당 A의 평균 개수와 분자당 B, 결합 B의 평균 개수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가 융해가 된다라는 건 지금 고체가 액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수소와 산소 사이의 이 고유 결합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상태 변화에서는. 따라서 분자당 A의 평균 개수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자당 B의 평균 개수, 즉 4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가 이 수소 결합이 해체가 되겠죠. 해체가 되면서 이 개수는 아마 4개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평균 개수는. 따라서 B의 평균 개수, 즉 수소 결합의 평균 개수는 얘 감소하겠죠.
따라서 이 전체 값은 감소한다가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기억. 니은 0도씨에서의 밀도. 자, 0도씨에서의 밀도는 지금 여기 부피가 나와 있는데 0도씨일 때 얼음의 부피와 0도씨일 때 물의 부피를 비교해 보면 부피가 얼음이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밀도는 얼음이 더 작아야겠죠.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하니까 따라서 얼음이 물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물에서 분자 사이 평균 거리는 이거 부피, 단위 부피당 분자수 보면 되는데요. 0도씨일 때가 4도씨일 때보다 짧다. 자, 평균 거리는 부피분의 분자수를 고민하면 되고 이 평균 거리는 부피가 클수록 그 안에 들은 입자수가 작아질수록 평균 거리는 커진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물 분자가 융해되는 지금 뭐야? 0도씨일 때 4도씨일 때나 분자수는 똑같으니까 이 부피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 자, 0도씨일 때가 4도씨일 때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0도씨일 때 부피가 4도씨일 때보다 더 크잖아. 부피가 크니까 평균 거리는 더 길겠죠. 따라서 0도씨일 때가 4도씨일 때보다 더 길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너무 힘들다. 자, 25도씨에서 진공 상태의 두 플라스크에 액체 X와 Y를 각각 넣고 수은이 들어있는 U자관으로 연결한 후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액체의 증기압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액체 X와 Y가 있어요. 그럼 그들의 한번 압력을 조금 비교를 해봐야겠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 수은기둥이 나오면 이 밑에를 잘라서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액체 X가 이만큼의 압력을 증기 압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액체 X에 의해서 액체 X의 증기가 나타내고 있는 압력이 여기에 지금 행해지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H1만큼의 압력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 압력은요, 액체 Y가 여기에서 이만큼 찍어 누르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X 더하기 H1이 Y랑 똑같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X의 증기압력 더하기 H1이 누르고 있는 압력은 바로 Y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X의 압력은 Y의 압력에서 H1만큼을 뺀 거야 라고 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여기의 압력은 여기에 똑같이 나타내지만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내지고 있죠. 그지? 자, 그런데 여기 밑에를 잘라보면 여기를 자를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는 H2만큼의 압력이 바로 760mm Hg만큼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게 760.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HY의 압력 더하기 H2는요. 자, PY, 그러니까 Y의 압력 더하기 H2는요. 760을 나타내고 있고요. Y의 압력은 760 빼기 H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딱 봐도 지금 현재 X랑 Y를 비교해 본다면 X랑 Y의 증기 압력은요, 지금 Y에서 H 뺀 만큼이 X니까 Y가 더 크다라는 거지, X보다. 즉 X가 증기 압력이 H1만큼 작은 거야. 증기 압력이 작다라는 건 증발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증기 압력이 작아. 그 말 얘기는 뭔 소리야. 다시. 자, 증기 압력이 Y가 크죠. 증기 압력이 Y가 크다는 건 증발을 뭐 한다? 잘한다는 뜻이야. 증발 잘한다. 증발 잘하는 기체라는 거지. 액체라는 거지. 증발을 잘하려면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야 됩니다. 즉, 휘발성을 비교한다면 휘발성은 X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휘발성이 크려면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야 돼요. 그래야 잘 날아가거든. 그치?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은 애에 끓는 점은 어떻습니까? 더 낮죠.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을 하나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분자 간의 힘은 누가 더 크다? 인력은 증기 압력이 작은 애가 더 큰 거지. 얘가 증발 잘 못하니까 분자 간의 힘이 커서 증발 잘 못한 거잖아. 기억 맞고요. 액체의 끓는 점은 인력이 큰 애가 끓는 점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X가 큰 거죠. 틀렸고요. 25도씨에서 X의 증기압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니? 라고 물었죠. 자, Y의 증기압력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X의 증기압력은 Y의 증기압력이 760 빼기 H2였잖아. 여기에서 H1만큼을 뺀 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똑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체 마지막이죠. 그림은 액체 AC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딱 봐도 지금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액체의 증기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액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온도일 때의 증기압력이 전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40도씨에서로 본다면 온도가 일정할 때 각각 A, B, C의 증기압력은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40도씨일 때 A가 증기압력 제일 크죠. 증발 제일 잘하는 액체라는 거야. B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조금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기억 20도씨에서 증발 가장 잘 되는 기체. 자, 20도씨에서 증발 가장 잘하는 기체는 바로 A, 증기압력이 제일 큰 A가 되겠죠. 니은, 기준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이 가장 큰 액체는 B냐, B다 라고 물었습니다. 자,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끓는 점은 뭐야? 바로 외부 압력과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가 바로 끓는 점입니다. 즉 외부 압력이 760이니까 A라고 하는 물질은 760mm Hg가 됐을 때의 그 해당 온도가 끓는 점이 되는 겁니다. 살짝 지워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각각의 끓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A의 끓는 점은 여기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끓는 점인데 보일링 포인트, 보일링 템퍼런처인데 A의 끓는 점이 되는 거고요. 바로 여기가 B의 끓는 점이 되는 겁니다. B의 끓는 점, 여기가 바로 끓는 점, C의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증발을 제일 잘하는 A가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은 제일 작아요. 즉 증발 제일 못하는 C가 인력이 제일 큰 거야. 그 말은 이 액체의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제일 크다라는 것도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근데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요, 이거 진짜 헷갈리기 쉬운데 이 친구의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은 760인 거고요. 이 친구의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도 760인 거고, 그리고 C의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도 760인 겁니다. 전부 다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이 760mm Hg예요. 따라서 B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A, B, C 모두 같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왜 틀린지도 알아야겠죠? 자, 디귿. 분자 간의 힘이 가장 큰 액체는 C다. 왜냐면 증발 제일 못하거든. 그치? 그래서 디귿까지 맞는 설명이구나. 답은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우리 고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